인류는 아직 먼 항성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100년 후에는 도달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의 100%의 확률로 가장 가까운 항성계인 알파 센타우리 항성계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 과학의 견해를 기준으로 우리는 대체 거기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오늘은 그런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럼 시작합니다. 가장 가까운 항성계. 알파 센타우리 항성계는 지구로부터 대략 4.2광년의 거리에 있습니다. 이는 빛이나 전파 등의 신호가 지구와 이 항성계 사이를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데요. 즉, 만약 알파 센타우리 항성계 행성에 렙틸리언이 관측소를 짓고 여러분의 집을 관측하고 있다면 그 순간에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4년도 더 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지금 이 항성계에서 어떤 섬광을 관측했다고 해볼게요. 과학자들은 알기 쉽게 2023년의 섬광이라고 부르겠지만 실제로 섬광이 발생한 건 2019년의 일입니다. 만약 지금 알파 센타우리 항성계에 전파 신호를 보냈다면 이 신호가 오는 것은 2027년입니다. 저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죠? 왜 우리는 센타우리를 굳이 항성계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 이유는 거기에 항성이 3개나 있기 때문입니다. 3개의 항성은 각각 알파 센타우리 A, 알파 센타우리 B, 프록시마 센타우리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꼽은 항성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프록시마란 라틴어로 가장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이 항성은 같은 항성계 내의 다른 두 항성을 아주 먼 궤도에서 주회하는 적색 외성으로 태양을 제외하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항성입니다. 프록시마에서 알파 센타우리 항성계의 다른 두 항성까지의 거리는 대략 12,950AU입니다. 참고로 태양계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천체는 소행성 2018AG37로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는 불과 135AU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2개의 주성 주위를 50만 년에 걸쳐 한 바퀴 회전합니다. 프록시마는 매우 광도가 낮고 상당히 어두운 적색 외성인데요. 실제로 알파 센타우리는 육안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인류에게 알려져 있었지만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처음으로 발견된 것은 1915년의 일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영국 출신의 천문학자로 당시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요하네스버그 천문대 소장을 맡고 있던 로버트 이네스입니다. 이 항성의 질량은 태양의 0.123배밖에 되지 않는데요. 광도도 온도도 매우 낮기 때문에 헤비터블 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행성들은 모두 주성과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조석 고정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주성에 항상 같은 면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 시점에서 확인된 프록시마 센타우리 행성은 모두 2개입니다. 첫 번째는 프록시마 센타우리 B인데요. 이 행성은 지구보다 25% 정도 무겁고 반경도 지구를 약간 웃돕니다. 즉, 이 행성의 밀도는 지구와 유사하고 표면의 중력은 인간에게 충분히 쾌적하다고 말할 수 있죠. 또한 재미있게도 이 행성은 주성인 헤비터블 존 내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적 생명체의 고양일 가능성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행성에 지적 생명체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안락한 삶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프록시마 센타우리 B는 조석 고정으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행성은 주성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고 불과 11일 만에 주성을 한 바퀴 돌게 됩니다. 한쪽 방구에서는 낮이, 다른 한쪽 방구에서는 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 중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항상 부딪혀서 강풍이 불고
끊임없이 비가 쏟아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위험한 건 프록시마가 다른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방사선을 끊임없이 행성에 퍼붓고 있다는 점인데요. 게다가 이렇게 가까운 행성에 생물이 있을 경우 그들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정도의 섬광이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곳이라면 기껏해야 미생물 정도밖에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에 있어서 브레이크스루라는 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존재가 확인된 두 번째 행성은 프록시마 센타우리 C인데요. 이것은 슈퍼어스나 거대 얼음 행성으로 질량은 지구의 7배 정도입니다. 이 행성은 주성에서 1.5AU 거리에 있습니다. 태양계로 비유해보면 이 행성은 지구와 화성 중 지구와 많이 비슷합니다. 안타깝게도 프록시마와 같은 어두컴컴한 별의 경우 이 거리는 너무 멉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C는 5년에 걸쳐 주성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있고요. 아마도 아주 추운 행성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그 3년 전에 행해진 조사 결과가 공표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결과를 토대로 지구와 가장 가까운 항성계에는 또 하나의 행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가설상의 행성은 프록시마 센타우리 D로 명명되었습니다. 이 행성과 주성과의 거리는 프록시마 센타우리 B의 절반으로 더 많은 방사선을 받고 있습니다. 이 행성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론상으로도 생명에 적합한 환경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이 행성은 금성이나 수성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때때로 프록시마 방향에서 평소와는 다른 신호를 수신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때마다 자연 유래 신호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천문 물리학자들은 그중 하나를 근거로 이 항성계에는 카이퍼 벨트와 같은 주성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채 돌고 있는 얼음 소행성 집단이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집안 싸움의 세계.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탐색해 보았으니 이번에는 이 항성계의 더 안쪽에 있는 알파 센타우리 A와 B를 향해 보도록 할까요? 이 항성들은 태양과 더 비슷합니다. 두 개의 항성은 기묘한 춤을 추듯 같은 중심 주위를 79년에 걸쳐 돌고 있습니다. 이 춤을 추면서 두 항성은 11AU 거리까지 접근하거나 최대 35.5AU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태양을 기준으로 비교해보자면 각각 토성과 명왕성의 거리에 해당합니다. 알파 센타우리 A, 일명 리겔 켄타우루스는 분류상으로는 태양과 같은 스펙트럼형이지만 질량, 크기, 밝기는 태양을 약간 웃돌고 있습니다. 바로 최근까지도 이 별에 행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그 누구도 몰랐는데요. 그런데 2021년 알파 센타우리 A에 지구 질량의 9배에서 35배 정도의 행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보고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행성은 주성에서 대략 1.1AU 거리를 돌고 있으며 주성인 헤비터블존 안에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행성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좋은 징조라고 할 수 있죠. 그 행성은 아마도 해왕성과 같은 거대 얼음 행성이거나 목성과 같은 거대 가스 행성이므로 지구형 생물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행성에는 분명 위성이 있을 테니 그곳을 조사할 수는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행성인 알파 센타우리 B, 일명 트리마는 알파 센타우리 A나 태양보다 약간 어두컴컴한 행성입니다. 이 별의 스펙트럼명은 K1-5로 이른바 주황색 별로 분류됩니다. 질량은 태양의 0.9배, 크기는 태양의 4분의 3입니다. 하지만 지적 생명체의 요람으로서 이 항성을 주성의 유력한 후보로 간주할 수는 있을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이 별의 행성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보고는 있었지만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죠.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세요.
알파 센타우리 항성계에는 지구형 행성이 존재하고 게다가 그것이 헤비터블존 내에 있을 확률은 75%라는 추산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 곧 정말 지구의 쌍둥이 별이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우주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바로 옆에서 발견될지도 모르죠. 여행 준비를 하시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함께 이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